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27일 오전 테네시주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학생 3명을 포함해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기독교계 사립초등학교인 커버넌트 스쿨에서 27일 오전 총격이 발생해 학생 3명과 어른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13분경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출동해 14분 만인 10시 27분경 총격범을 제압했습니다. 총격범은 경찰과의 교전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이 학교 출신의 28세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 등 희생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도착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총기 난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총격범은 돌격소총 2정과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총기 사건이 발생하자 다른 학생들은 서로 손을 잡고 학교의 교회로 안전하게 대피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모들과 만났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난사 사건이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한 뒤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처를 해야 한다며 돌격소총 등 공격무기 금지 법안을 공화당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 시속 80마일에 달하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시시피주를 강타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토네이도로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토네이도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해가 큰 캐럴, 먼로 카운티 등에 연방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연방자금을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택 마련과 주택 수리, 무보험자의 재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5일 밤부터 시작한 토네이도로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골프공 크기의 우박이 쏟아지면서 주택과 건물이 무너져 수백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토네이도를 우박을 동반한 슈퍼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슈퍼셀은 대기 중에 차가운 제트 기류가 지상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끌어올리면서 일으키는 초대형 폭풍우를 말합니다. 해외 도피 11달 만에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씨에 대한 현지 법원이 구금 기간을 연장하자 권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 싱가포르까지 권 씨 송환을 요청한 상황이라 법적 대응이 시작되면 송환 시기는 더 늦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조 여권을 쓰다 붙잡힌 그는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야 인도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가상화폐 폭락 사태 직전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옮겨 다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 넘어온 입국 기록도 없습니다. 권 씨는 총 4개 국가의 수사를 받고 있고 증권 사기 등 이미 8개 혐의로 기소한 미국에서는 100년이 넘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출시 예정인 애플 신형 아이폰 15 시리즈의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큰 변화가 없었던 그동안의 아이폰 시리즈와는 달리 아이폰 15는 많이 변합니다. 가벼우면서도 우수한 강도의 티타늄 소재가 아이폰에 처음 적용되며 새로운 버튼 설계, 더 강력한 성능과 배터리 시간을 제공하는 A17 바이오닉 칩셋, 잠만경 시 카메라 렌즈 등 다양한 하드웨어적 개선 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애플 전문 매체들은 26일 신형 아이폰에는 새로운 볼륨 버튼과 음소거 버튼이 추가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아이폰 시리즈에 탑재된 물리 버튼은 2개로 구분된 볼륨 상하 버튼과 소리 및 진동 레버, 전원 버튼 1개로 공통 규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 및 진동 전환 레버가 음소거 버튼으로 변경되며 볼륨 버튼 역시 2개에서 위아래를 구분해 누를 수 있는 1개 버튼으로 단순화됩니다. 또 버튼을 눌렀을 때 진동 경험을 제공하는 햅틱 설계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디자인적인 단순함 외에도 방수 및 방진 성능 향상에도 유리한 설계로 평가됩니다. 특히 가벼운 무게와 우수한 강도를 자랑하는 티타늄 소재를 아이폰 15에 적용해 아이폰의 디자인적 완성도와 내구성이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아이폰 15이 현존하는 스마트폰 중 가장 얇은 화면 베젤인 1.55mm 베젤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새 프리미엄폰 갤럭시 S23를 앞세워 선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가 프리미엄폰 시장은 애플 아이폰이 독식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프리미엄폰 시장에서 애플 아이폰의 점유율은 75%, 삼성전자 16%, 화웨이 3%, 샤오미 1% 순입니다. 신형 아이폰이 나오면 갤럭시 S23 판매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패작들을 모아놓은 실패박물관, 즉 뮤지엄 오브 페일리어가 최근 뉴욕 브루클린의 인더스트리 시티의 문을 열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실패박물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여겨져 시장에 출시되었다가 실패한 제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159개 이상 제품들의 전시를 기획한 세미얼 웨스트 심리학 박사는 혁신의 가장 큰 장애는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므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실패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1985년 출시된 코카콜라2가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1975년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소비자들이 코카콜라보다 더 단맛이 나는 펩시를 선호한다고 드러나자 10년간 연구 끝에 자사 제품의 당도를 높인 코카콜라2를 야심차게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바뀐 레시피에 소비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면서 세상에 나온 지 10여 년 만에 모습을 감춘 바 있습니다. 2013년 출시된 구글 글라스도 대표적 실패작입니다. 내장 카메라와 음성 변조, 스크린 등이 설치된 스마트 안경 구글 글라스는 미래를 내다보는 제품이라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불러 모았지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내장 카메라가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결국 특정 장소에서 착용이 금지된 구글 글라스는 3년여 만에 판매가 종료됐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이외에도 전기 충격 피부 관리 마스크, 스마트폰 및 게임기 겸용기기, 그리고 LP 앨범 손상 우려로 팔리지 않는 휴대용 LP 플레이어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보기술과 전문직에서는 여전히 재택근무가 대세이고 완전 재택근무를 도입한 사업장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공개된 연방노동부 설문조사를 인용해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사업장 비율은 2021년 60.1%에서 지난해 72.5%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 통계에서는 정상 출근 직장 비율이 76.7%였습니다. 기업들은 사무실에 있을 때 더 생산적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직장은 정상 출근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정보기술과 전문 직종은 여전히 재택근무가 대세라는 지적입니다. 테크와 미디어를 포함한 정보 부문에서는 67.4%의 직장이 아직도 전면 혹은 부분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법률과 회계, 데이터 분석 등 전문직에서도 이 비율은 49%나 됩니다. 완전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직장의 비율은 지난해 11.1%로 나타나 오히려 2021년 10.3%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정보 부문의 완전 재택근무 비율은 42.2%로 나타나 전년보다 4.8%포인트 늘었습니다. 일리노이주 하워드는 하우스빌 2789를 발의해 공립도서관에서 금서 목록을 정할 때 정당 등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주 하원은 도서관에서 금서 목록을 발표할 때 양당 정치의 관련성 혹은 종교, 학문상의 교리와 관련해 결정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발의안을 지난주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이런 정책을 정할 때는 도서관 시스템 문서로 정확히 기술돼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금서 목록이 정해질 때 정치는 물론 종교나 학문의 주의에 따른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한다는 이 법안은 알렉시 지아놀리우스 주 총무처장이 발의했습니다. 명문대학 입시와 학자금 보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칼리지 플래닝이 25일 칼리지 플래닝 컨퍼런스룸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전략과 학자금 보조를 최대한 받는 방법,
미국 의대 진학을 위한 가이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한 많은 학생들과 학부형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칼리지 플래닝 미국 의대 진학 전속 카운셀러인 린지 칼슨 의대 박사는 의사가 된다는 길은 쉽지 않지만 누군가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고 길을 알면 갭이어를 줄이고 성공적인 의대 입학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IC GPPA 의대 출신이기도 한 린지 칼슨 박사는 고등학교부터 미리 잘 계획하면 훨씬 지름길이 있다며 고등학교에서 바로 의대 진학을 하는 프로그램과 프리메드로 학부를 먼저 끝내고 의대를 진학하는 방법이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목표를 향해 가지만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며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샘리 칼리지 플래닝 대표도 프리메드로 UIUC로 진학하는 10명 중 실제 갭이어를 갖지 않고 바로 의대에 진학하는 비율은 약 20% 정도였다며 칼리지 플래닝이 미국 의대 진학을 위한 메디컬 스쿨 프랩 스터디홀을 탄생시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